자, 오늘 12월 8일 오전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일단 최종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묶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첫 번째 이제 그 악재 부분들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11월 무역 지표가 이제 크게 꺾이면서 위험 회피가 좀 가중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드 코로나 한지 얼마 됐다고 그쵸? 그렇다 1번 당연히 이전에 계속 봉쇄했었고 데모 일어났었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무역 수지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계속 중국 쪽 제재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이제 11월 달에 중국의 무역 부진 부분은 약간 좀 뒷북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식의 형태가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의 보건당국이 이제 PCR 상시 검사를 사실상 일단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경증 감염자의 재택 치료를 일단은 허용을 하면서 10가지 이제 방역 완화 지침도 일단 좀 발표를 해주는 모습들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일 수는 있겠죠.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11월 달에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한 8.7% 정도 좀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고 이 부분을 일단은 2개월 연속으로 일단 감소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중국의 수출이 감소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 쪽이 우리 수출의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중국이 이제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이런 이제 방역 완화라든지 하는 부분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도 조금 긍정적으로 일단 돌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방역 완화를 이제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급증을 하고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뉴스에서 감춰지고 사람들 많이 죽고 그럼 최근 공방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시금 또 제로 코로나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들었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국 부분에 대해서 확진자 계속 증가하는 부분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은 일단 나스닥이 일단 0.5% 정도 일단 하락을 했는데 항상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게 매일 하루하루 캔들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카드도 사실은 그다지 의미는 없는 카드인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이번 12월 14일인가요? FOMC 정례 회의가 있죠. 이 정례 회의를 앞두고 일단 페드 금리 인상 행보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페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내년 2월 달에도 50bp 인상을 그냥 강행을 할 것인지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인플레이션을 꺾는 가장 주된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대 심리를 꺾어 놓는 거거든요. 채팅창에 기대 심리라고 생각을 적으시고 기대 심리만 꺾이면 인플레이션 그냥 꺾이게 돼 있어요.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나중에 되면 부동산이 다시금 회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회복한다 1번, 안 한다 2번. 시간이 지금은 경기가 불황이라서 부동산이 막 미분양도 터지고 막 그런데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는데 회복이 조만간 일어날 거다. 지금 이러다가 금방 또 올라갈 거다. 만약에 그렇게 기대감을 가진다면 사람들이 악을 쓰고 집을 사겠죠. 그렇죠? 그렇다 2번.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돼야 안 돼요? 집값이 안정이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지금 좀 먹고 살기는 조금 힘들어서 원래 이제 사람들이 사는 자기의 이제 소비 수준 자체를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경기 불황 자체가 굉장히 좀 깊어질 수 있다. 내년까지 계속 페드에서 금리 인상하고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다 이번 맞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호주 중앙은행에서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 같으니까 대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애매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금금리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옛날 같으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어차피 돈 뭐 좀 못 벌다가도 금방 또 벌고 성과급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돈을 팡팡 썼다면은 지금은 금방 만약에 경기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팡팡 쓰겠죠. 그렇죠? 그렇다 일본. 그러면 수요가 감소를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금방 돌아올 건데 금방 경기 좋아질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수요가 꺾이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말을 세게 해야 돼요. 말을 세게. 야, 씨 금리 계속 올릴 거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계속 금리 올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약간은 소위 말해서 이제 쫄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쫄면은 소비를 조금 줄이려고 하고 예금 어차피 그럼 돈 쓰지 말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자. 넣어놓으면은 그래도 금리라도 얼마 더 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꺾이고 인플레이션이 향후에도 잘 안 잡힐 것 같다. 아니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소비를 줄이는 효과 자체가 일어나겠죠.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유지가 되면은 사람들은 참 묘한 게 이런 게 참 묘해요. 뭐가 좀 묘하냐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예금을 못 할 것 같아요. 뭐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저는 이제 저축은 못 할 것 같아요. 주식하고 그 다음에 뭐 암호화폐가 있는데 여기서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데 무슨 예금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막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다 이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심리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심리를 굉장히 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계속 약간 좀 매파적인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파월 의장이 비둘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 하긴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대로 그냥 그렇게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다. 단지 지금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금리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게 올리느냐 속도, 그 다음에 얼마나 높이 올리느냐, 그 다음에 높이 올리는 걸 얼마나 지속하느냐,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올려놓은 상태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사람들이 야 이러면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금리 인하를 하든지 뭐 이걸 할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 2번 한번 하게 해주시고 야 이렇게 못 먹고 살게 하지는 않을 거고 금리 인하라든지 하는 부분 할 거야. 근데 만약에 페드에서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못 해요. 오케이?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더라도 말은 안 해요. 내년에 금리를 안 올릴 거다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이분 뭐라고 얘기를 한다? 계속 금리는 올립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장 충격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금리를 올리면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근데 이번에 달러 인덱스 상승하면서 미국도 사실 학을 한 번은 그렸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달러 인덱스가 너무 강세로 가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다른 주요 중기축 통화가 전부 다 약세로 간다는 얘기가 되고 다른 중기축 통화들이 약세로 가니까 뭘 해요? 일본에서 당장 얘기가 나온 게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 그 국채 팔아서 생긴 달러를 가지고 엔화를 사서 엔화를 강세로 만들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이 부분을 허용을 해줬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가 매도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너무 가기 시작을 하면 시장 안에 미국 국채의 매물 자체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매물 자체가 쏟아지면은 이게 보통은 연준이라든지 미국의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요 국가들이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은 지금 국채 사줄 여력 자체는 없고 연준은 양적 긴축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국채를 판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방은행들은 지금 약간 좀 애매한 상태죠. 지방은행들은 미국의 국채를 사면 국채를 샀는 만큼 달러를 또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달러를 너무 강세로 보내기도 약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자체를 강세로 보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유지하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이해 갑니까? 이해 간다, 이번.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 자체는 원화가 굉장히 약세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자체가 좀 강화되기 시작을 하면 원화가 약세로 가기보다는 위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화도 강세로 다시금 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원화가 턴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차라리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자체가 일단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어제 이제 오후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내년에 경기가 침체가 온다 그러죠. 그렇죠? 내년에 경기 좋다 그래요? 침체 온다 그래요? 경기가 좋다 그러든가 침체가 온다 그러든가. 내년에 침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됩니다. 인플레이션 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2% 정도 보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8% 정도로 보고 있어요. 원래 이제 2% 정도 성장을 하면 괜찮게 성장을 하는 건데, 1.8% 정도 성장을 하면 이게 긴축이냐, 이게 침체냐? 침체가 아니거든요. 침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이나 마이너스로 일단 가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안 하거든. 그러면서 자꾸 침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KDI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일단 발표를 할 때 좀 높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들었다 1번. 보통 잘 안 맞아요. 높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조정 과정을 계속 거치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월 14일 날 있을 인플레이션, 그 CPI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금리 인상하면서 이번 50bp 정도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하면서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세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 세게 얘기했을 때 시장 충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두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흐름 자체는 앞서서 제가 달러 인덱스 강세로 가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예전하고 다시 또 조금 달라졌어요. 그걸 알겠다 1번. 옛날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달러 인덱스 강세로 보여서 미국의 수입 물가 자체를 떨어뜨려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물가를 조금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갔다면, 지금은 그 카드를 쓰기가 약간 좀 애매해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은 예전보다는 좀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가지고 차라리 계속의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페드에서는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페드에서는 여전히 좀 이 기대의 수요 자체를 꺾기 위해 가지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시장이 또 조정을 받는 그런 식의 형태가 보여질 걸로 예상을 하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딱 걸쳐진 봉이죠. 그렇죠?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스닥 시장의 차트를 보면은 지지선에 걸쳐지면서 도지가 떴어요. 거래는 많지가 않아서, 원래는 이게 거래가 많지 않으면 그냥 가거든요. 아래로. 원래 방향대로 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도지가 떴어. 단봉이든 도지가 떴는데, 이 단봉이든 도지가 떴는 부분에서 거래가 좀 많이 이렇게 동반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저점을 깨면은 이렇게 아래로 밀리는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그러한 형태가 일어나는데, 올라가다가 도지가 떴는데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래가 거의 없으면은, 거래가 거의 뭐 이렇게 없는 상태면 계속 이렇게 되는 기존의 방향성대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빠지다가 도지가 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방향성대로 움직이는 경향은 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일단 도지가 떴으니까 그래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중국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제도 일단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죠. 자, 우리 시장 출발했으니까 우리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를 하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업종 시장, 업종 부분 일단 나쁘지 않죠. 그죠? 예, 계속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이에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 날이었죠. 요 날에 일단 이중 치는 부분을 실패를 했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지금 이미 뭘 했냐 하면은 고점 부분은 일치가 한번 되어졌고 그 다음에 주가 밀리다가 멈췄던 가격권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점은 낮아진 상태거든요. 근데 고점은 아직까지 안 낮아졌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가가 하락하다가 매수 타점을 보통 많이 보니까, 이중바닥을 이렇게 치잖아요? 이중바닥 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렇게 이중바닥을 치는 경우에는, 요렇게 이중바닥을 치는 경우하고, 봐봐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중바닥을 치는 경우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하고 이렇게 이중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중을 치는 경우도 있고,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무너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최고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세 번째는 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거 말씀드리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요 저점이에요. 보인다 1번. 여기 저점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가 그 첫 번째 보였던 부분은 저점이 높아지지가 않았죠. 이건 고점만 높아졌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사실은. 이해갑니까? 이해간다 1번. 얘는 저점이 이미 이게 돌파하는 순간 저점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추세가 상방으로 일단 가는 거고, 얘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이걸 돌파를 못 하거든요. 원래는 돌파를 못 하는데 돌파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을 칠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저점이 이전 저점 대비해서 어디에서 움직임을 주느냐가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고점이 높아지고, 원래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상승하는 추세가 상승 추세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점을 한번 잡았죠. 주가가 여기서 멈추고 난 다음에 반등했다가 여기서 깨졌잖아요. 깨졌는데 그 깨진 게 지금 저점은 내려온 거죠. 맞나요? 보인다 1번. 저점은 내려왔는데 고점은 내려왔나요? 고점은 아직 안 내려왔죠. 고점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하다가 뭐 이딴 식으로 뭐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러면은 그때는 좀 탈출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필요하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일단 눈에 띄는 건 카카오페이 일단 눈에 띄는데, 카카오페이는 뭐 요거 돌파하면 그때 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아직은 조금 빨라요. 거래가 지금 항상 이제 주가가 이렇게 보면 그냥 길게 이렇게 봤을 때 아래쪽에 지금 거래가 이렇게 터져 있는 거 보입니까? 보인다 1번. 거래가 터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기서 거래가 엄청 많아요. 그 거래를 뭐 하는 게 좋냐 하면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그 거래량 위에 있을 때에 안심을 할 수가 있지, 그 거래량 아래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여기에 부딪혀서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채팅창에 전부 다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페이의 가격 59,700원 치시고 59,700원, 카카오페이 59,700원을 일단 쳐놓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오늘은 약간 좀 방향성을 자기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 쪽으로 오늘 거래가 현재 시간 9시 5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전일 대비 25%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동반될 것 같은 모습 보이고요. 카카오뱅크도 지금 뭐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카카오페이든 카카오뱅크든 간에 이거는 제가 예의사항이라고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만은, 예의사항 추세가 돌파되면 한번 봐야 돼요. 장기 추세가 돌파되면. 그걸 알겠다 1번. 예의상 장기 추세가 돌파되면 한번 봐야 되는데, 얘는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부딪힐 자리가 여기입니다. 가격권이 33,200원 정도가 바로 부딪힐 자리니까 그거 일단 참고하시면서 이 두 종목은 체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정리됐죠? 정리됐고,
그 다음에 오늘 거래가 좀 동반이 되고 있는 종목이 삼성생명 쪽으로 오늘 거래 동반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원래 이제 보험 관련된 종목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예전에 여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일본이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할 때,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생명보험사들 주가가 엄청 강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생명보험사들의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알고 있다 일본. 우리나라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애들한테 다 쏟아부어요.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노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뭐 100세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어이씨 정년퇴임하고 난 다음에 나는 모아둔 돈이 한 개도 없어. 근데 애한테는 올인을 했는데 애는 집에 잘 안 와. 그렇다 이봐. 애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 특히 남자애들 집에 잘 안 와요. 아이씨 난 니한테 다 투자를 했는데 넌 집에 잘 안 오네. 물론 이제 이게 구시대적 사고방식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 노후가 이제 갑자기 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노후에 이제 생명보험이라든지 뭐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하는 보험을 엄청 많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령사회로 확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보험 들 사람이 이제 적어지고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많아지죠. 맞나요? 그렇다 이번. 맞잖아요. 인구가 줄었으니까 보험을 가입할 사람은 줄어드니까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보험금을 타갈 사람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생명보험사들 주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보험사들이 대부분 보험사들 주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어찌되었든 그 부분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서 두시고 머릿속에 넣었나요? 머릿속에 넣었다 1번.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고 트레이딩 타이밍으로는 지금 타이밍이 살짝 오르고는 있습니다. 오르고는 있으니까 이거는 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보통 보험사들은 여러분들 보험료 받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만기 투자를 보통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그냥 사가지고 만기가에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안 좋아서 보험사들이 사실 이제 보험사들이 어디서 투자를 했냐면 풍력발전 이런 데도 막 투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어떻게든 보험금 주고 난 다음에 적자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시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뭐 이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추세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저항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73,400원 돌파 여부 한번 체크를 하시고 한번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넘고 난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조금 반등성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코웨이 오늘 거래량이 좀 많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에 현대 롯데엠은 오늘 거래 동반되면서 밀리고 있어요. 롯데엠은 우리가 팔자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박스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인다 1번. 종목이 무너진 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박스로 가고 있는 중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차트를 어떻게 길게 보는 습관이 들이셔야 돼요. 차트를 길게 보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트 길게 보는 걸 갖다가 시작을 한 게 제가 한 9년 전에 시작을 할 때는 아무도 차트를 길게 안 봤어요. 전부 다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그때 나와서 추세 매매를 할 때니까 방송에 그때 TV만 틀면 제가 나오는 아마 한 2월 달부터는 TV만 틀면 짠 하고 제가 자꾸 나오는 그렇지 않을까? 뭐 2월 달 정도 되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도 나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 자꾸 PD들이 이제 삐치려 그래요. 삐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 이문학님 어서 오시고 PD들이 자꾸 삐치려 그래서 이제는 가야 될 때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부터 지금 최대한 미루고 있는 중인데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현대로템이 지금 밀리고 있는 게 당연하죠. 이문학님 보인다 1번. 박스권 상단 갔다가 이거 인문학님 배운 거죠. 저항선에 부딪힌 첫봉에 저항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항선에 부딪힌 첫봉의 저가가 깨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항선에 부딪힌 첫봉의 저가가 깨지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기억난다 1번.
저항선의 부진 첫 봉이 저가 깨진 게 12월 2일 날 일단 깨졌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염없이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관계없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이게 요거 돌파하면 한번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애매해지고 있어요. 조금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터졌던 가지고 밑으로 깨지고 있으니까 이거 물량 조금 조절하십시오. 알겠다. 2번. 물량 조금 조절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퍼시픽은 오늘 좀 조정이에요. 좀 가슴 아픈데. 요거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들어갑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긴 했습니다만은 반등 포인트 자체가 128,500원 정도로 봅니다. 채팅창에 128,500원을 일단 치시고 이건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아무래도 퍼시픽 반등 포인트 128,5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합니다. 대응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고해 두시고 삼성전자 뭐 그러고 있고 현대제철은 조정 중입니다. 현대제철도 추세는 참 못 넘어 그렇죠? LG생활건강도 밀리고 있고 아마 이게 지금 밀리고 있는 게 오전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했었잖아요. 중국의 무역 지표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 같은데 헛방이죠. 왜 헛방이죠?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 그러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뭐죠? 이제 아빠 저 이제부터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 너를 한번 믿어볼게 라고 얘기를 했다가 저번 달에 시험 쳤는 거 가지고 막 갑자기 야단을 치면 참 그렇죠. 그렇다 1번. 여보 내가 이번부터 시작을 해서 요리학원 다녀서 내가 만난 거 많이 해줄게. 그래 그러면서 막 기대를 했다가 저번 달에 음식 망친 거 가지고 막 갑자기 뭐라고 하면 아씨 뭐야 뭐 이렇게 되죠. 여보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줄게. 아이 좋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가 작년 얘기를 하면 미치고 한장을 벌떡 뛰죠. 그렇죠? 그렇다 2번. 작년에 못 벌었잖아 뭐 좋아했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작년에 잘 못 벌었잖아 그러면 아씨 뭐지 이게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는 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니까 오늘은 미국 시장 중국 때문에 약간 좀 타격받는 부분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도 같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일단 하락으로 봅니다.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피 말고 코스닥은 일단은 코스피는 아직 하락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코스닥은 약간 불안해요. 지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거래가 좀 나왔던 부분을 항상 체크하는 습관 자체를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전에도 여기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밀렸잖아요. 그렇죠? 보인다 1번.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일단 했어요. 반등을 일단 했고 그 다음에도 이번에 거래가 터졌던 부분을 보면 위에서 자꾸 거래가 터져요. 얘가. 그렇죠? 위에서 거래가 터지고 밑에서 올라갈 때는 거래가 줄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 줄잖아요. 그렇죠? 인문학님 보인다 1번.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가 줄죠.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가 줄고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실수하면은 막 야단치고 잘한 거는 칭찬 별로 안 하고 그렇죠? 맞나요? 조금만 떨어지면 막 뭐라고 그러고 떨어지면은 뭐 칭찬 많이 안 하고 뭐 그런 식의 형태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일단 711포인트 기준을 잡고 711이라고 치시고 코스닥은 711포인트 코스닥 711포인트 마지노로 보고 대응합니다. 대응하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시장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거래가 좀 동반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위메이드는 결국은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메이드는 결국은 난리가 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한번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장 안에서 위메이드가 뭐 됐고 뭐가 됐든지 간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흐름을 깨는 종목군들이 나오면 일단은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돼요. 빠져나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알겠다 1번. 손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빠져나오는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반등 중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그냥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보인다 1번. 제이시스 메디칼은 일단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박스권 상단 거의 다 왔습니다. 박스권 상단 거의 다 왔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예전에 관심은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심 가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 요거였죠. 요거 한번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돌파를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밀리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밀리죠. 우리 기법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을 일단 염두하고 보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하시고, 공식적으로는 아예 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뭐 박스권으로 보셔도 좋습니다만은 콜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존도 오늘 거래가 조금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필드 나가기가 많이 힘들어지죠. 물론 지금 시점이 필드 나가면 허리 나갑니다. 땅바닥에 얼어서 이제 땅바닥에 어는 시기가 왔죠. 그쵸? 그렇다 1번. 땅이 어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럴 때 골프 잘못 치면 허리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놀자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하방이죠. 하방인 거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방에서 지금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 라고 하는 기준인데 12만 5천원 돌파를 하면 돌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12만 5천원 돌파 못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식의 형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 대부분 오늘 보니까 윗골이 단다. 그쵸? 그렇다 1번. 윗골이 조금 달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컨텐트리 중앙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컨텐트리 중앙, 우리 OTT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 종목은 일단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쵸? 기억난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OTT 관련된 종목은 한 종목은 일단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이고. 어. 29,100원. 문자 확인하시고, 회원분들 문자 확인하세요. 들었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애경산업은 가지고 있으면 물량 줄이는 걸로, 가지고 있으면 물량을 일단은 좀 줄여놔요. 일단 조금 줄여놔요. 저항받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으니까 일단은 안전마진 안 챙기셨으면 안전마진 챙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한 절반 정도는 물량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량이 아니고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단은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죠. 그 외에는 일단은 시장 특징주는 특별하게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 오늘도 일단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파라다이스 오늘 좀 조정이에요. 파라다이스 조정 받고 있는데, 중국 관련된 종목이 지금 싹 다 조정이죠. 그쵸? 그렇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근데 중국 관련된 부분은 오늘 오전에 일단 언급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언급을 해드리긴 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대일렉트릭 반등 중이네요. 반등 중인데 추세적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그렇죠? 효성중공업도 지금 반등 중이에요. 효성중공업도 반등 중인데, 우리 지금 효성이 오늘 밀리고 있는데, 효성은 지금 72,900원, 채팅창이 72,900원 치시고, 효성은 72,900원이 반등 포인트입니다. 72,900원이 반등 포인트. 첫 번째 반등 포인트에서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72,900원까지 그냥 열어두고 봅니다. 열어두고 일단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EM 플러스 오늘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EM 플러스는 이제는 개별로 그냥 보는 걸 하세요. 오케이? 알겠다. 1번. 관심 종목이 저는 뺄게요. 개별로 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 계속 개별로 일단은 봅니다. TNL, 효성 TNC. 뭐 아깝다 이런 생각 하지 마요. 크타프 생님 알겠다. 1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봤자 속만쓰리입니다. 속만쓰리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노 신소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제 얘기했던 대로 비슷하게 가고 있죠? 맞나요? 보인다 1번. 오늘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오늘 종가 전일 저가로 일단은 이전에 여기 저항입니다. 69,800원 저항이니까 그 가격권 돌파 여부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고, 서울이님이 간만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솔리드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보면 이거 5천짜리잖아요. 그쵸? 보인다 1번. 외국 기간 없는 종목이죠. 요런 것들은 급등락이 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딱 돌파를 하잖아요. 돌파를 하면 보통은 분봉이 보면 여기가 거래가 보통은 많아요. 오케이? 보인다 1번. 지금 1분봉까지 가서 봐도 여기가 거래가 많죠. 그러면은 최소한 거래에 있는 부분 바른 거 일단 보고 하세요. 어린님 알겠다 1번. 무조건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 보이면 반등하고 있는 부분에서 뭘 한번 체크를 하고 거래 체크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뚫으려나? 효성중공업은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도 보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도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요. 이건 10분봉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뉴스가 하나가 떴나요? 현대일렉트릭이 뭐 일단 오늘 반등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건 제가 10분봉 돌렸던 이유가 거래가 지금 거래 많았던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거래가 있죠. 여기에 거래가 일단은 좀 붙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여기 거래, 요것도 여기죠. 여기 거래, 그 다음 여기 거래, 그 다음 여기 거래, 그 다음 여기 거래. 거래 다 밟고 있죠? 위쪽에 거래가 일단 있는 부분이 여기가 거래가 있긴 합니다. 거래가 있긴 한데, 현대일렉트릭이 아리까리한데 누림이 끝이 났는지 끝이 안 났는지가 아리까리해서 아리까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누림이 끝이 났는지 끝이 안 났는지가 아리까리하죠. 누림이 끝이 났는지 끝이 안 났는지가 아리까리한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고 오케이 들었다 1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단 들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들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들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들고 계시고 문자 확인하세요. 오케이 들었다 1번. 문자 확인하시고 문자 확인해 주세요. 문자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고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오케이? 지금 내일 우리 시장이 어차피 미국 시장을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도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이거 분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는 주식 비중 굉장히 늘리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식 비중을 굉장히 늘리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주식 비중을 굉장히 늘리지 말라는 얘기고 롯데케미칼은 이거 돌파하면 사자 그랬죠? 기억난다 1번. 종가 기준으로 이거 돌파하면 사자 그랬죠. 지금은 만약에 돌파하기 전에 샀다면은 지금 뭐 저항선에 부딪힌 첫 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탈 가격은 여기가 되죠. 가격이 18만 6천원이 되고 만약에 분봉까지 봐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탈 가격은 얼마가 되냐 하면은 18만 4,500원 됩니다. 계좌 달리자님 들었다 1번. 항상 모양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나아요. 알겠다 1번. 모양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요즘 시장은 어떻게 보면 모양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도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케이 들었다 2번. 모양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도 실패 확률이 좀 높으니까 그 부분 참고는 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죠. 지금 우리 시장은 지금 이중 깨졌어요. 이중 깨진 거 보인다 1번.
이중이 깨졌어요. 이중을 치다가 이중을 지금 깨져 있는 상태고, 보통은 이중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지지 라인은 얼마로 보고 있냐면 여기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2275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이게 2275 위에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반등을 해서 올라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확장이 되거든요. 채팅창에 확장이라고 치시고, 확장형 패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가 고점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가 고점에서 갑자기 여기 저항 잡고 밀렸다가 돌파를 해서 매수를 했더니 깨지는 거죠. 돌파를 해서 매수를 해서 깨진 거죠. 그래서 지지라인만 지켜주면 그래도 한번 버텨볼까 라고 해서 했는데,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서 손절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다시금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 뭐 치고 올라가봤자 얼만큼 올라가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 고점 또 돌파하죠. 이전 고점을 또 돌파를 해서 또 매수를 했겠죠. 매수를 해서 조금 수익이 나니까 아이고 좋아라, 여기가 이전 고점이니까 아이고 좋아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깨고 내려오는 거죠. 깨고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이전 저점은 그래도 지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전 저점을 또 깨고 내려오는 거죠. 돌아버리죠. 그리고 여기 손절했더니 또 뭐예요? 또 반등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되다가 이 폭락이에요. 오케이, 들었다 1번. 보통은 이렇게 되다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확장형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제가 이제 한 25년 정도 주식을 하다 보니까 확장이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확장도 있어요. 고점을 돌파하고 깨지고 고점 돌파하고 깨지고 하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확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올라가다 그냥 깨져요. 확장형이 떨어지면은 확장형 고점 위에서 돌파를 해서 안착하고 다시 가는 한이 있든지, 아니면은 이게 확장으로 가다가 마름모로 바뀌든지 다시금 이제 이게 수렴으로 바뀌든지 할 때만 일단 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고점은 일치를 시키고 저점만 자꾸 떨어지는 확장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도 일반적으로 한 50%, 60% 정도는 보통은 이렇게 깨지고 내려가요. 근데 한 번씩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모양이 나오면 이건 급등이에요. 이거 봤나요? 봤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은 지금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렸잖아요. 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르고 이전 저점을 깼죠. 그렇죠? 이게 돌리면 뭐가 되는 거죠? 만약 돌리면 아래쪽 확장이 떨어지는 거죠. 아래쪽 확장이 떨어지면 돌파를 하면 아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폭 대비해서 61.8% 지점에서 만약에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면 이건 무조건 탈출이에요. 알겠다 1번. 물론 이걸 갖다가 돌리는데 이전 고점도 돌파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면 이때 탈출이죠. 이때 탈출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끝까지 가서 이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이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 셋 중에서 뭐가 나올지를 봐야 되는 거야. 컬? 알겠다 2번. 요 셋 중에서 어떤 형태가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 일단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오전 방송은 일단은 좀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후 2시 반에 시장 상황은, 지금은 이제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무조건 중요해요. 채팅창에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라고 치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들 중에서 웬만하면 하지 마요. 개별적으로는. 오케이, 알겠다 1번. 하려 그래도 종가 근처에서 하세요. 종가 근처에서 하시고, 장중에는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봅니다. 시장이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일단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고 반등한다라고 하더라도 확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보수적으로 봅니다. 채팅창으로 보수적이라고 치시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현금 50% 만들었다가 70% 언저리까지 늘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늘리지 마. 오케이? 알겠다 2번. 그 이상은 늘리지 마요. 그래서 자꾸 요즘 종목 얘기할 때 제가 절반만 사세요, 1차만 매수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꺾일 때 현금을 좀 많이 지켜놔야 시장이 다시금 바닥 잡고 올릴 때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2,000만 원까지 벌었다가 깨질 때 뭐 한 1,300만 원 잃어가지고 7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면 다음 시장 올라갈 때 더블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1,400만 원밖에 안 되죠.
맞나요? 그렇다 1번.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 벌었다가 시장이 깨질 때 조금 뭐 손절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안정적으로 현금을 지켜서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500만 원 정도만 손실을 봤으면 다음 시장 올라갈 때는 더블 올라가면 3,000이 되죠. 맞나요? 만약에 본전 정도 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고 시장이 깨질 때 다시금 1,000만 원으로 내려왔다. 더블하면 다시금 2,000만 원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깨질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양력이 얼마 안 되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수익 나는 쪽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몰아붙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그렇다 2번. 수익 나는 쪽으로 자꾸 몰아붙여야지 여러분들이 야 이거 수익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을 때는 내가 수익 난 걸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내 현금 자체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가 다음번에 시장이 올라갈 때 더블이 나든 40%가 나든 50%가 나든 수익이 났을 때 뭐가 달라져? 수익률은 같아져도 금액이 달라져요. 채팅창으로 금액 치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금액을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3% 마이너스니까 4%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한 사이클이 올라갈 때 수익률을 100% 내고 떨어질 때는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사이클을 탈 때 얼마만큼 금액을 불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흥 SAC는 지금 이탈했죠. 이탈하고 지금 얘도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하고 비슷한 모습인데 요번에 반등이 중요해요. 그렇죠? 반등이 중요한데 지금 분봉으로 10분봉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요. 보인다 1번. 그 다음에 깨질 때 추세가 한 번 더 떨어졌는데 항상 지지 라인이냐 아니냐 이거 구분할 때 뭐라 그랬나요? 거래가 터지면 사람들이 걸어놓는 자리 자체가 지지 라인이라 그랬죠. 맞나요? 근데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여기 지지 라인이 여기죠, 얘는. 맞나요? 그렇다 1번. 근데 요 지지 라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깨져서 못 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거는 반등할 때 물량을 조금 줄여놓는 게 낫지 않나. 이것도 돌파를 하면 뭐가 되나요? 돌파해서 올라와 봤자 이거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죠. 추세가 지금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보인다 1번. 돌파를 했죠.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돌파했던 추세 깨지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패턴으로 간다. 그렇죠?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번에 제대로 못 돌려내면은 오늘 종가 전일 저가 깨는 모습이 나오든, 그렇죠? 제대로 가격을 얼마를 못 돌려내면은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48,000원 못 돌려내면 조금 현금화를 해놨다가 41,000원 언저리에서 다시금 복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리됐나요? 정리됐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방송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 오후까지 손이 근질근질 그러시는 분들은 나갔다 오세요. 알겠다 2번. 야 계속 방송 보다가는 종목을 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마실 한 바퀴, 너무 추우니까 너무 오랫동안 밖에 계시지 마시고 마실 한 바퀴 돌고 시장이 턴했다 라고 하는 신호가 뜨면은 그때부터 나는 공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임문학님 알겠다 2번. 시장이 단기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니면 상방으로 전환되기 전에도 제가 지금부터는 초보 투자자들도 강하게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라고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 참고하시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 2시 반에 시장 상황 다시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